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규제가 없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첫 신호탄이었던 지난 2021년 2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도 넘어야 할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해상풍력의 장애물이었던 이른바 규제 전봇대 3개를 제거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규제는 군의 레이더를 막고 가리는 차폐 현상.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가 152m로 제한될 수 있었지만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작전 제한 사항 해소 방안을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전남도는 발전기 높이를 300m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이어 해수부도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습지 보호구역에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습지보존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의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최근 정부가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인상하기로 해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참여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선포한 지 1년 9개월 만에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고 관련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올해로 14번째인 광주 여성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거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해맑게 애국가를 부르는 소녀. 어른이 돼 페미니스트 어머니와 공무원 아버지 사이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기막작 애국소녀는 세월호 참사와 탄핵, 미투를 거치며 우리 세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내가 못 해낼 것 같아? 내가 막 불안해? 비혼을 추구하지만 가족들에게서 결혼 압박을 받는 주인공.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 일은 점차 꼬여갑니다. 통념에 반하더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지지하고 응원하는 작품입니다. 올해 광주 여성영화제의 주제는 더 크게 한판. 어려움에도 서로 연대해 새로운 판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날카롭고 때론 희망찬 시선으로 여성의 삶을 조명한 국내외 53개 작품을 상영합니다. 특별 부문으로 올해는 근현대사 속 아시아 여성과 여성 거인들을 다룹니다. 특히 일제에 끌려가 모진 강제 노동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인 고 이금주 여사를 잊지 말아야 할 투사로 조명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응원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는 매년 광주에서 만든 작품들을 초청하고 단편 경쟁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 감독들, 광주에서 영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가득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행복함으로. 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2일까지 CGV 광주 금남로점과 온라인 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14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폐막했습니다. 어제 열린 폐막식에서는 마음 울림, 감동을 함께라는 주제로 선수단을 응원하는 공연이 치러졌고 열정을 다해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대축제장으로 펼쳐진 이번 체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0,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각종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정신요양시설에는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시설장 아들의 카페에서 일을 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한 정신요양시설의 법인이 소유한 운동장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입소자 A씨가 눈에 돌이 튀면서 광주 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가가지고 예초기로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직업재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했고 본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훈련이 목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직업재활에 참여한 입소자들이 시설 주방일과 제초 작업에 투입되거나 시설장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청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치료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 활동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노동력 대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노동청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의 80%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5.18 유공자 800여 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구금 일수와 장애나 상해 여부, 사망 경우 등으로 각각 산정해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 공단 내부 인사 문제와 비위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지역 시민단체가 재갈물리기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산하공기업이 시민사회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며 고발이 아닌 감사위원회 감사권을 발동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참여자치 21은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공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늘 아침 광양지부 5천여 명을 포함해 조합원 11,000여 명이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1일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과 기본 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일시금 250만 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순천시가 24시간 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24개 분야 450종의 시민 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민원 안내 챗봇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각종 시설 예약과 수강 신청 서비스 등 원스톱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른 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18살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9살에서 24살 사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진로 지원,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상반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종일 흐리겠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8.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다시 크게 오르지만 흐리고 비 소식도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한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고흥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무안 21도, 영암 22도로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의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